학생들은 이걸 딱 봤을 때 이게 대체 뭔 소린지부터 이제 헷갈리는 거죠. 여러분, 해독수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높이는 겁니다.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제가 공부를 했을 때 방법인데요. 내가 그날 공부한 거에 한 세트요. 그러면 총 4번 봤죠. 네,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강사님들, 교수님들 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기출만 봐도 여러분 점수는 정말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기출 지문은요, 특히 공무원 시험에서는 약간 문제은행처럼 나오고 있어요. 기출이 나왔던 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렇게 그런 구성이 좀 있죠. 그 나왔던 판례가 또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기출 지문이 있다면 미기출 지문이 있는데요. 기출에 대응해서 미기출 이런 게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하나의 그 문제를 볼 때 행정법에서 지문이 1번, 2번, 3번, 4번 네 가지가 있죠. 이 네 가지 지문 중에 미기출된 지문들만 가지고 하나의 문제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기출된 지문들은, 그러니까 그 해에 처음 등장하는 그 지문은 우리가 그동안 봤던 기출 지문들 사이에 끼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문제를 딱 접근을 했을 때 4개의 1번, 2번, 3번, 4번 지문 중에 미기출 지문이 딱 한 개가 끼어 있고 다른 거 3가지는 기출 지문이나 기출 판례 이런 게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내가 기출을 열심히 공부했다라고 하면 설사 미기출 지문을 내가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기출 지문들을 통해서 소거해 가면서 문제 풀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유형이 변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물론 기출도 기출 나름이기는 해요. 그 문장이 약간 변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문장에 어떤 단순한 변형만 있을 뿐이지 거의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기출이 계속 등장한다는 것은 그 지문은 정말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물어보고 싶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기출만 제대로 정복해도 일단 문제 자체는 풀린다라는 점을 꼭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만 조금 욕심을 내보면요. 여기에서 기출의 그 영역을 우리 지금 준비하는 행정직 뭐 9급, 7급 외에 뭐 다른 직렬도 조금 공부를 해가는 거, 뭐 이런 거는 조금 더 욕심을 내보면 그런 방법도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분. 조문은 이게 정말 길이 없습니다. 이게 왕도가 없습니다. 계속 보는 수밖에 없어요. 조문만큼 정직한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컨대 조문에 뭐 하는 것은 10일까지 뭐 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오답 지문에 20일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이거 당연히 틀린 지문이죠. 이거는 정답 시비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조문이니까요. 그쵸? 참 치사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쩌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조문이 있고 법전이 있는 성문법 국가니까 조문은 굉장히 중요한 시험 문제의 툴이 될 수가 있겠죠. 도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교과서에 있는 정도의 조문이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뭐 조문집을 따로 사시든지 아니면 우리 그 인터넷 잘 돼 있으니까요. 그걸 출력을 해서 뭐 한번 보시든지 꾸준히 매일 정해서 보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날짜, 숫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잘 체크했다가 별도로 여러분들이 메모하고 정리해서 단권화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내 나름대로 두 문자를 따서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조문은 정말 왕도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행정법 공부는 정말 정직한 과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행정법이라는, 뭐 행정법뿐만이 아니라요. 법학은 정말 휘발성이 강해요. 이게 정말 휘발이 잘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잘 잊어버리고 까먹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정말 이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게 내가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거거든요. 최소한 여러분 국어, 영어, 한국사 뭐 이런 것들은 내가 학교 다닐 때라도 봤잖아요. 예. 그리고 뭐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매번 보고 듣고 느끼기도 하고. 예. 근데 행정법, 행정학이라든지 이런 어떤 전문 과목들은 내가 정말로 이거를 해야겠다라고 전공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시험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서는 접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특히 법학은 내가 뭐 원고가 돼가지고 법원에 한번 가봤다든지 내가 피고인이 돼서 법정에 서봤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서는 접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함부로 가면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이걸 딱 봤을 때 이게 대체 뭔 소린지부터 이제 헷갈리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계속 이게 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망각 곡선에 따라서
당연히 공부를 하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특히 행정법처럼 처음 접해보고 내가 쉽게 일상생활에서 보지 못하는 것들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은 뭘까요? 반복입니다. 차이를 두고 계속 반복을 둬야 됩니다. 자, 공부를 하실 때 반복은 무수하게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공부하실 때 반복을 하다 보면 분명히 어떤 영역과 어떤 영역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잘 체크해 놨다가 비교하면서 또 보셔야 되고요. 이거를 또 계속 반복해야 되고. 자,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거는 예전에 처음에 이제 제가 공부를 했을 때 방법인데요. 물론 이 방법대로 뭐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내가 이 방법이 좀 마음에 안 든다 하시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오늘 기본서를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이나 강사님과 예컨대 처음부터 비례의 원칙까지 수업을 들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그날 복습할 때 먼저 해당 기본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정리를 내가 해보겠죠, 내 나름대로.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기본서 정리가 됐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그 부분에 해당하는 진도별 문제집을 통해서 오늘 배운 비례의 원칙까지 풀어요. 됐죠? 자, 오늘 한 거고 방금도 내가 읽어본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많이 맞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문제를 풀었다면 또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정답이 왜 정답이고 오답이 왜 오답인지 해설을 봐야겠죠. 자, 그러면 벌써 오늘 내가 몇 번 봤어요? 처음에 우리 수업 들을 때 한 번 봤고, 그리고 복습할 때 한 번 봤고, 문제 풀면서 한 번 봤죠. 벌써 3번 봤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설까지 다 봤어. 그럼 다 됐어? 그럼 거기서 또 끝내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오늘 봤던 기본서를 빠르게 한 번 더 읽어봐요. 이게 한 세트예요. 내가 그날 공부한 거에 한 세트예요. 그러면 총 4번 봤죠? 여러분, 회독수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높이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앉아가지고 다 읽는다, 한 번 읽었다, 2번 읽었다,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높여가는 게 회독수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비례 원칙까지 이렇게 봤어요. 자, 오늘 이제 수업 시간이 또 됐어요. 오늘은 이제 비례 원칙 다음에 평등 원칙부터 뭐 예컨대 개인적 공권까지 함께 수업을 들었다고 쳐봐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그날 복습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죠. 기본서 먼저 읽고요. 정리하고 그날 수업한 거. 그냥 잠깐 쉬었다가 그렇죠. 개인적 공권까지 진도별 문제 풀고 그리고 다시 기본서 읽고 마무리 하는데 두 번째 날부터는 조금 더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내가 공부했던 부분 있죠. 처음부터 비례 원칙까지 공부했잖아요. 이거 기본서를 다시 읽어요. 이게 2세트입니다. 두 번째 세트.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게 양이 너무 많아지지 않냐? 그 결국엔 처음부터 다시 보라는 거 아니냐? 이 푸념할 것 같지만 절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내가 벌써 여러분 기본서 읽고 문제 풀고 해설 보고 기본서 읽고 4번이나 읽었잖아요. 지난번에 그렇게 본 거를 문제까지 풀어가면서 본 거를 다시 한번 읽는 거기 때문에 의외로 굉장히 빨리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좀 붙는 사람은 빨리 기본서 읽고 진도별 문제도 다시 한번 볼 수도 있고요. 그럼 여러분 3번째 날도 마찬가지예요. 수업 듣고 기본서 읽고 문제 풀고 또 기본서 읽고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기본서 다시 읽고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다 보면요, 여러분 장점이 뭐냐면요. 점점 속도가 붙어가지고 내가 빨리 읽어지는 거는 너무 당연하고요. 어떤 내용이 어떤 판례가 교과서에 어디에 있다라는 것까지 금방금방 떠오르게 됩니다. 이거는 마치 책을 내가 스캔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회독수를 높이는 방법이고요. 그쵸? 수업 들으면서 1회도, 문제 풀면서 2회도, 해설 보면서 3회도, 기본서 다시 읽으면서 4회도, 그 다음에 또 읽으면서 5회도, 6회도 무한 반복. 결국 지금 제가 말하는 핵심은 무한 반복입니다. 자, 이렇게 반복하는 공부 습관을 들이다 보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외워질 정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결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내가 한 거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여러분 망각곡선에서 망각이 되기 직전에 계속 끌어올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법학의 휘발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이런 반복 학습이 망각곡선의 망각을 멈추는 방법임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행정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체계를 잡는 베스트입니다.